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자산 시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산 시장 투자자 대부분이 실패하지 않은 해다. 실제로 뉴욕 증시는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뉴욕 증시는 새해 첫날부터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인 애플 주가가 3% 이상 급락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수도 있다는 전망 때문이었죠. 오늘 우리 코스피도 주저앉았습니다.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연초 불안감을 털고 지난해와 같은 꽃길을 걸을 수 있을지 변수부터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년 특집 2023 대 2024 Better or Worse 세 번째 시간 올해 증시 전망입니다. 염승환 EBS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대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새해 첫날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애플이 3% 이상 급락을 했고 우리 시장도 오늘 아주 퍼렇게 물들었는데요. 자, 올해 증시 전망 출발은 조금 불안합니다만 우리 염승환 이사가 보시는 올해 시장 전망의 키워드랄까 관건에 꼽는 거랄까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올해 한 세 가지 정도 좀 뭔가 중요한 변화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좀 키워드를 잡아봤고요. 변화의 시작. 예. 네. 그래서 통화 정책, 그다음에 선거가 있고요. 선거. 그다음에 이제 AI라는 또 산업이 지금 이제 태동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 키워드가 기존의 것을 약간 이제 바꿀 수 있는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부분들이라서 한번 24년도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변화의 시작. 통화 정책은 이제 금리를 이제 내리는 쪽의 변화. 네, 근데 이거는 또 일본은 반대로 올릴 수도 있고, 일본 올릴 수도 네, 있고 변화가 네. 있고. 선거는 미국 선거를 의미하는 미국도 건가요? 있고 대만도 있고. 대만도 근데 있고.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존 정책이 확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AI는 어쨌든 기존의 이제 산업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분들이 아직은 AI를 활용을 안 하고 계시지만 AI가 접목이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된다는 걸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AI가 우리 산업에 침투를 했을 때 이제 변화가 생길 텐데 그게 이제 어떤 변화를 줄지는 봐야 되겠지만 좀 그게 올해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화두를 좀 잡아봤습니다. 그러네요. AI 그리고 주요국의 선거 또 하나는 통화 정책의 방향 전환 세 가지가 이 변화의 시작이다. 이런 변화가 우리 증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우리 코스피 대략적인 전망이 궁금합니다. 지난해 코스피는 18.7% 올랐어요. 비교적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better, 나아질 것인가? 아니면 worse, 나빠질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worse, 나빠질 것이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왜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빠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작년에 주가가 18.7% 올랐는데 네. 작년만큼 또 추가 상승하기는 좀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크거든요. 밸류에이션, 네. 실적 대비 가격 부담이 조금 있다. 네, 그래서 주가가 못 오른다 이거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일단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강세 기존 이어간다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상승률이 좀 이제 지난해만큼은 좀 미치지 못할 것 같다. 완만한 상승으로 보고 있고 작년 연말에 이제 코스피가 2,650선 정도였기 때문에 예. 그 레벨에서 여기서 18.7%를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 그럼 3,200이에요. 3,200? 네. 작년만큼 오른다면? 네, 막 오른다면 그럼 이제 아무래도 3,200은 절대 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밸류를 넘으려면 조건들이 좀 몇 개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2,800선까지는 한번 찍으러 가겠지만 3,000 도전은 또 다른 뭔가 변수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만큼의 상승은 조금 좀 나오긴 나왔다. 만약에 12월 연말 장세가 안 좋았으면 예. 그 상승폭이 더 높았을 수도 있지만 12월까지 증시가 2달 연속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은 약간의 이제 올해 증시에 약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2,800선이라면
10%도 조금 못 오르는 수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상승폭이 클 않다.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종목 장세들은 또 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조 자체가 이렇게 예전처럼 막 급락했다가 또 급반등했다가 그런 게 많이 반복됐잖아요. 근데 예. 올해는 그런 것보다는 일정한 이제 레벨 안에서 주가가 좀 완만하게 움직이되 종목별로는 굉장히 또 그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흐름을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크지 않은 뭐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됩니까? 일단은. 근데 이제 그 박스권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은 올라간다. 레벨이 다운되는 게 다운되는 건 아니라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가되 그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렇지만 작년 상승률보다는 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네. 있다 이렇게 보시군요. 자, 본격적으로 업종이라든지 종목 얘기하기 앞서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이제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 같은데, 자, 금융투자소득세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이걸 만약에 폐기한다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투자자들한테는 세금이 없으니까 좋을 것 같다. 좋을 수밖에 없죠. 예. 어떤 영향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금투세가 당장 이제 이 안대로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5천만 원 이상부터 이제 과세가 들어가니까 수익을 그러니까 내가 연간 5천만 원 이상 뭐 채권을 벌든 뭐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게 되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예. 뭐 예를 들면 500만 원을 벌었다. 그 5천 제하고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22%인가요? 아마 그게 붙는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기존에는 안 냈잖아요. 그렇죠. 안 내던 세금이 새로 내야 되니까 그 500만 원에서 내가 예를 들면 20%면 100만 원을 일단은 어쨌든 기존에 안 내던 돈이 이제 내야 되니까 네.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연말만 되면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항상 나오는 거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25년부터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미국장 가자. 왜냐하면 미국은 어차피 세금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으로 가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그래도 좀 미국보다 좀 투자분들이 좀 그래도 낫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세금 부담은 크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장점이 사라지다 보니까 일단은 좀 이제 24년 말부터 좀 이것도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그 얘기들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추진을 할 것 같고 물론 이제 이게 결정이 아직은 안 된 게 국회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국회에서 세금을 예. 고쳐야 되니까 네, 아직 결정된 거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민주당과도 당연히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된다고 보시면 아직은 안 되고 다만 대통령이 또 얘기했다는 건 무게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일단 세금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복리 효과가 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 금액을 그리고 이걸 그때 안을 보니까 원천 징수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또 돌려주는 식으로 만약에 더 걷었으면 그런 또 얘기도 좀 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연간 수익이 5천만 원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5천만 원 수익을 낼 사람들은 극소수일 텐데 많은 투자자들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합니까? 근데 이제 누구나 5천 이상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벌수 미래라도. 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잠재적으로 5천만 원 이상 벌게 됐을 때 내가 누구든 벌 수 있잖아요, 사실은. 또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근데 그거를 또 이제 그 막아버린 효과가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모든 투자자들한테는 대부분은 어쨌든 요 금투세를 좀 반대하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투세에 관한 투자자들에게 좋은 결정, 베터라고 예. 표시해줬고 이 변화의 시작의 첫 번째도 우리 염승환 이사가 들은 게 통화 정책입니다. 우선 미국이 뭐 우선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 올해 뭐 3차례 정도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이 연준의 이런 점도표는 나왔지만 시장은 또 훨씬 더 많이 낮출 것이다 이런 전망이잖아요. 네네. 이 전망이 좀 턱시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얘기가? 여전히 근데 연준 위원들은 좀 진화를 했죠. 그러니까 너무 뭐 앞서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3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80%가 넘더라고요. 80%. 네, 근데 연준이 얘기한 걸로는 3월이 아니고 어쨌든 빨라야 한 6월 같고 그리고 3번밖에 인하 안 하거든요. 점도표상으로는. 점도표상으로는. 네, 근데 지금 시장은 6번에서 많게는 7번까지 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될지는 뭐 물론 이제 올해 3월이 돼봐야 됩니다. 3월 또 FMC에서 점도표가 또 나오니까 예.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일단 금리 인하가 좀 굉장히 빨리 되는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고 그 근거로는 물가가 이렇게 안정화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3% 초반인데 심지어 지금 2%대까지 좀 떨어질 지금 분위기거든요. 근데 기준금리가 5.5니까 너무 이게 금리 차가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경기가 안 좋더라도 정상화 시켜야 된다. 그런 쪽에 대해서 시장은 더 지금 판단을 하고 금리 인하를 굉장히 세게 할 걸로 일단 시장은 그래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첫날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잖아요.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도하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하 시점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그쪽에 약간 무게 중심이 쏠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일각에서 일부 전문가분들이 좀 이제 조심하자. 네, 또 강세론자 중에 일부도 지난 한 10주간 올랐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또 약간의 너무 시장이 또 앞서간 것도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런 이제 약간 경고성 발언들도 시장이 하고는 있는데 그런 참가자들은 아랑곳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올해 많이 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뭐 시장에 일단은 그런 생각이니까 언제든 또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장이 조절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시장은 여전히 높은 몇 차례 금리 인하를 더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자, 올해 얼마나 시장이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베터 오어 워스 세 번째 질문. 역시 빅테크 칠형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죠. 나스닥의 기술주 7개의 종목, 애플, 엔비디아 지난해 한 평균 80% 정도 올랐다 그래요. 네. 올해는 그러면 이 나스닥 빅테크 칠형제 기술주들 작년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좋게 보십니까? 아니면 좀 안 좋게 보십니까? 워스 네. 안 좋게 본다. 작년에 비해서. 자, 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아까 코스피도 그렇지만 뭐 이 기업들이 못 오른다 그게 아니라 이제 작년에 이 기업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이 70에서 80% 정도 나왔더라고요. 예. 너무나 압도적인 성과였죠. 그래서 S&P 500 기업들 이들 제외한 나머지 7개 제하면 493개잖아요. 네. 나머지 기업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심한 거죠. 네. 그러니까 빅테크 7개만 올랐다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흐름이 2년 연속 이어지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물론 AI에 대한 성과는 여전히 또 좋게 나오겠지만 예. 작년에 대한 성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약간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게 온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도 어느 정도 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기록적인 상승은 좀 다시 재현되기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부진했던 섹터 쪽에 그리고 사실 그렇게 돼야 또 증시가 건강하게 가거든요. 특정 섹터만 너무 올라가면 이들이 무너졌을 때 엄청난 주가 급락 현상이 나와요. 우리 올해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2차 전지 급락하면서 코스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머지 업종들 중에서 어느 업종이 또 뒤를 받쳐줄지 모르지만 올해만큼은 매그니피센트 7 말고 다른 쪽에서 나머지 493개 기업들이 조금씩 또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상승률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제 빅7, 매그니피센트 7 주가가 떨어지면서 뭐 애플 같은 경우에 아예 목표 주가를 낮춘 것도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좀 그렇게 조금 불안하게 좀 봐야 할 상황일까요, 정말로? 사실 이제 이 매그니피센트 7 중에 유일하게 AI에 대해서 뭔가가 없는 게 지금 애플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그 바클레이즈라는 이제 투자은행에서 어쨌든 목표 주가를 낮췄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중국 쪽이 지금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좀 중국이 지금 좋지는 않고요. 그 애플 아이폰 판매량이 기대에 못 미치고 애플 아이폰은 그래도 잘 팔립니다. 뭐 누가 봐도 잘 팔리는 건 맞는데 시장이 원하는 건 지금 잘 팔린 게 앞으로도 계속 성장. 뭐 10%
증가했으면 20%, 30% 이걸 원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정체될 것 같다. 아이폰 판매가 정체되고 네. 아이폰 16이 나와도 그게 크게 바뀔 것 같지가 않다. 뭔가 혁신이 좀 없는 것 같다. 약간 이제 이런 식의 분석이에요. 예.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AI를 그러면 언제 내놓을 거냐 이건데 아직은 애플은 그 답은 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엔 애플에 대해서 애플이 만약에 AI를 언젠가 꺼내들 것 같아요. 그때까지 투자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장에 대해서는 좀 뭐가 안 보이다 보니까. 예. 그러나 AI에 대한 칼을 꺼내들면 예. 또 애플의 평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제로 공백 상태로 예. 당분간 좀 부진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M7 중에서 네. 대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는 일단 이제 이들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에도 조금 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시가총액 1위를 혹시 뭐 뺏길 수도 있고 뭔가 이 AI에 관한 확실한 답을 내놓기 전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빅테크 말고도 시장을 주도하는 뭐 업종이나 이런 게 새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가장 주도성을 띠고 있는 게 연초부터 지금 바이오예요. 바이오. 미국도 뭐 우리도 비슷한데 네. 지금 바이오 섹터 오늘도 모더나가 한 13%나 급등을 했고요. 모더나. 네, 백신 회사로 백신, 좀 유명해. 그렇죠. 네, 근데 그 기업이 정말 오랜만에 또 급등을 했고 화이자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특히 지난해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서 예. 시장 트렌드를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바이오에 대한 이제 관심들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중심으로 빅테크가 올랐다면 아마 비만 치료제나 다른 또 새로운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있을 거고 예.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가 또 딜을 받쳐주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는 좀 바이오가 일단은 좀 후보군으로는 가장 예.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바이오.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뭐 업종을 들 수 있다면 주도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이제 업종으로는 조금 이제 주도성은 제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신재생 때문에. 에너지. 근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또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바뀔지 예. 모르니까 그렇다면 그러나- 변화의 시작, 선거 예. 이후에 모든 게 달라질 예, 테니까. 그러나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좀 수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와 보면 지금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말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좀 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올해 자 반도체 업종은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반도체 소부장해서 작년에 비교해서 우리 시장에서 올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좋은 쪽일까요? 작년보다 아니면 조금 안 좋을까요? 베터 작년보다 올해 반도체 좋을 것이다. 뭐 상당히 많은 쪽의 전문가들이 뭐 반도체를 꼽는데 실제로 뭐 수익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거를 23년도에 주가는 어느 좀 반영을 일부 한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를 올해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AI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AI. 이제 산업이 이제 막 사이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온기를 제대로 누리는 게 이제 올해부터 저는 시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1월 17일 날 또 삼성이 AI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거든요. 예, 네, 온 디바이스 AI라는 이제 용어를 많이들 쓰는데 네. 이 스마트폰에서 직접 AI 기능을 그냥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에서 네, 이렇게 안에서 자그마한 굉장히 기계에서 빠르게 이제 우리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온 거죠. 디바이스. 네. 예. 그래서 이런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 반도체가 당연히 필요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그만큼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열릴 때 당연히 반도체가 선두에 서고 AI 말고도 기존의 PC나 스마트폰이 안 좋았는데 이쪽 수요도 올해 전망이 다 좋습니다. 뭐 5%, 한 7% 이렇게 성장할 걸로 그동안 몇 년간 역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살아나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도 동반해서 살아나니까 그러면 결국 실적까지도 사실 작년 실적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 반도체는 뭐 적자 규모 네, 컸죠. 적자였는데 네. 이제 올해는 하이닉스 기준으로 10조 이상 벌 걸로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하이닉스는 10조. 네, 또 삼성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걸로 보고 있어서 예. 실적까지 그러니까 모멘텀과 실적이 같이 가는 거죠 올해는. 근데 이제 내년에 그 반도체 업황이 최고를 찍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마이크론 CEO도 직접 얘기를 했고 예.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는 올해는 부담이 없는 거죠. 올해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더 좋은 성과들이 저는 좀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의 수익이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이 반도체 분야는
이런 메모리 회사들 외에도 소재라든지 부품, 장비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 어떤 데가 좀 주목을 끌고 있는지, 어떤 데를 좀 눈여겨봐야 하든지 그럴까요? 일단 이제 전통 반도체가 되게 안 좋았어요. 뭐 그러니까 AI용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은 되게 좋았거든요. 반도체 뭐 후공정에 들어간 장비라든가 검사 장비, 뭐 여러 HBM에 필요한 그러니까 AI에 접목된 반도체는 되게 좋았는데 전통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뭐 장비나 소재 부품 회사들은 되게 안 좋았는데 예. 그 기업들의 반격이 올해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이 좀 감산폭을 조금 줄이고 있대요. 감산을 많이 했다가 예. 그 폭을 조금씩 이제 늘려 나가는 거죠. 감산을 많이 했다가 네, 생산량을 조금씩 다시 회복한다. 예. 예. 그러면 소재 업체들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한번 소재 업체들 보시는 것도 예.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올해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 작년에 움직임이 가장 컸던 그런 종목이 2차 전지죠. 큰 폭으로 올랐다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실적 대비 가격이 여전히 높다 아니면 기회가 좀 있다.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는데 연수환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냥 펀더멘탈로 보면요 싸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제 밸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주가가 한 50% 빠졌는데도 여전히 밸류 부담 존재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주가 빠졌는데 지금 실적이 지금 안 좋습니다. 실적이? 이미 3분기부터 실적이 지금 계속 꺾이고 있어가지고 4분기도 좋을 걸로 좀 보지는 않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쪽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터닝을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전기차가 일단 예상보다 더 잘 팔려야 돼요. 근데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는 지금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특히 유럽 쪽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막 보조금도 다시 줄이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쪽이 좀 좋아지려면은 적어도 한 2분기는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2분기는 지나야 한다. 근데 대부분은 하반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하반기에 현대차도 미국의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이제 완공이 되고 예. 25년도에는 많은 전기차 신차가 또 출시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24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25년에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데 예. 다만 올해 1분기까지는 뚜렷한 지금 모멘텀 자체가 지금 없고 여전히 리튬 가격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유럽의 전기차 판매 또 한국의 수출 데이터 보면 이 성장이 지금 아직은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는 저는 뭐 크게 빠진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예. 이미 빠졌기 때문에 다만 바닥 다지는 기간 조정이 한 몇 달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실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적 대비한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네, 거네요. 네, 회복하려면. 맞습니다. 2차 전지 그렇게 좀 정리가 되겠고요. 우리 반도체 업종은 좋게 봤는데 그러면 올해 우리 시장에서 조금 주도할 업종이랄까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도체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반도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업종의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조선 업종.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예. 약간 반도체랑 비슷해요. 어. 수주는 여전히 잘 되지만 숫자가 안 나왔는데 네. 이제 올해는 실적까지도 왜냐하면 예전에 비싸게 수주했던 선박들이 이제 실적이 잡힙니다. 22년도부터 받았던 네. 그게 24년에 이제 잡히기 때문에 예.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도 그렇지만 요즘에 한국도 헬스케어 좋거든요. 바이오 오늘도 쪽. 바이오. 그래서 오늘도 바이오 쪽이 괜찮아요. 국내에선. 그래서 근데 바이오도 전망치를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괜찮습니다. 실적 23년부터 25년까지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 네. 다른 나라의 헬스케어랑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그 바이오 기업들, 헬스케어 기업들 있죠. 전체 영업이익 증가율이 괜찮은 편이에요. 좀 높은 편이라서 예. 이익 모멘텀도 충분하고 예.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예. 또 유한양의 폐암 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 있어서 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에 요새 스마트폰 잘 팔리잖아요. 중국. 좀 살아나니까 그런 걸 본다면 우리나라 IT 부품 회사들도 거기에 좀 약간 낙수 효과를 받을 것 같아서 네. 올해 실적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4개 업종을 좀 실적도 좋아지고 모멘텀이 좀 좋아지는 업종으로 일단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바이오, 바이오, 헬스케어 예. 그리고 IT 부품. 예. 네, 4개 분야가 우리 시장에 조금 기대가 있다. 이런 기대 속에 출발한 우리 증시가 오늘 상당히 많이 밀렸잖아요.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이제 첫날이었는데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자, 뭐 이 조정 물론 짧은 기간일 수 있는데 이 조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이제 9주 연속 올랐기 때문에 네. 뭐 조정 받아도 이상할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상할 이제 건 조정을 천천히 받으면 좋은데 오늘 또 너무 과격하게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또 이 급락장 시작되는 거 아닌가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좀 약간 앞서갔죠, 사실 시장에. 시장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다만 애플의 그런 악재가 새로운 건 사실 아닙니다. 계속 지난해도 애플의 애플 악재가. 성장 안 나오는 것 같다. 뭐 아이폰 지금 더 볼 게 뭐 있냐. 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주가는 사실 그거 무시하고 계속 올랐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빠진 것도 내용 보면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울고 싶은데 좀 빤 빠진 격이다. 아, 좀 쉬고 싶었는데 예. 근데 언젠간 조정은 필요했습니다. 뭐 11주, 12주 연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단기 조정은 나왔는데 그래서 당분간 좀 조정은 좀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500선 초반은 PBR 0.9배라서 예. 전 굉장히 좋은 진입 포인트로 보고 있거든요. 뭐 거기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아, 2,600이 깨져서 만약에 내려간다면 도망갈 게 아니라 오히려 또 기회를 한번 활용할 그런 구간이고 다만 여기서 지수 오를 때는 좀 조심은 하자. 예. 예, 지금 결코 2,700선 이상은 싼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2,500선 초반까지 만약에 온다면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24년 베터 오어스 신년 특집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EBS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